자,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 자, 오늘 회계로 컨설팅 이제 네 번째요. 파트 1에서 네 번째, 파트 1에서 네 번째. 오늘은 관리 회계의 경영의 열쇠가 있다. 이 부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자, 회계를 모르면 경영하지 마라. 관리 회계의 경영의 열쇠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숫자로 하는 경영이 되고 하나 남았네요. 파트 1은. 파트 1은 성격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트 1이 약간 좀 뭐랄까 어떤 뭐 기준점 이렇게 좀 두루뭉실하죠. 두루뭉실하다는 건 뭐냐면 일단 재미가 없다. 내용이 재미가 있을 수가 없죠. 대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개념이 잡혀야 이제 앞으로 파트 2, 파트 3를 보시는데 동영상을 보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이게 회계라는 게 어떤 개념이고 관리 회계가 어떤 개념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고 나서 실무적인 부분에 들어가셔야 훨씬 더 쉽게 이 동영상이 이해가 되고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 컨설팅 하실 때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다소 좀 루즈하고 지루한 게 파트 1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영상을 혹시 이제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나 멤버십 여러분들 있으면 꾸준히 한번 봐보세요. 분명히 제가 약속드리는데 컨설팅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제목은 관리 회계의 경영의 열쇠가 있다. 그래서 제가 경영의 열쇠, 관리 회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굳이 이렇게 경영을 좀 이렇게 나눠 보면 아주 좀 이렇게 조금 뭐랄까 큰 어떤 파트로 나눠 보면 인사 노무 파트가 있을 것이고 재무회계 관련 파트가 있을 것이고 세무회계 관련 우리가 세금도 경영입니다, 여러분들. 세금도 원가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절세하는 것은 일종의 원가 절감과 같은 겁니다. 그렇게 접근하셔야 되고 결국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 기업의 어떤 컨설팅하는 그러니까 이제 총무 파트, 재무 파트, 이런 관리 파트에서 우리가 중소기업이 뭐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 관리 파트에서 봐야 되는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인사, 노무, 재무회계, 세무회계. 근데 사실 이것을 받쳐주는 것은 관리회계 혹은 제가 말씀드리는 경영회계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자, 인사노무라는 것은 인사노무 전반에 대한 우리가 뭐 우리 이제 구독자 여러분이나 멤버십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시는 컨설팅 중에 뭐 근로계약서를 쓰고 연차 관리를 하고 뭐 취업 규칙을 만들고 이런 어떤 기본적인 인사 관리, 노무 관리겠죠. 노무 관리 컨설팅도 있지만 실질적인 인사는 뭐예요? 이 기업의 생산성 관리, 성과 관리. 결국은 뭐냐면 인사 노무를 한다는 건 뭐예요? 요거 아닙니까? 그쵸? 생산성이잖아요. 생산성. 결국은 인적 인적 자원의 인적 자원이 효율화예요. 효율화. 효율적으로 인적 자원을 잘 관리해서 적은 비용으로 더 높은 성과를 내는 일종의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생산성 관리를 하든 어떤 성과 평가를 하든 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준 혹은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에 대한 기준, 지표 이런 것들을 정성적인 평가도 있고 그쵸? 정성적인 평가도 있고 정량적인 평가도 있을 거예요. 그죠? 정량적인 평가도 있을 텐데 정성적이든 정량적이든 간에 그것을 평가할 때의 평가의 단위가 되는 것은 숫자이고 이 숫자의
어떤 그 데이터? 백데이터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 관리회계 개념, 경영회계 개념에서 많은 부분을 가지고 올 수 있다. 결국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결국 관리회계라는 어떤 체계, 시스템, 이 통제 시스템이 잘 만들어지면 인사 노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재무회계는 결국 기업의 이 재무회계라는 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외부 이용자가 보는 거란 말이에요. 즉 바깥 사람들이 보는 거니까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자금 조달이나 수주 등의 목표면 결국 이걸 누가 보는 거냐면 금융회사, 자 정부 자금이 있으니까 정부, 금융회사, 그 다음에 거래처, 물건을 수주를 주는 거래처들이 볼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기업의 어떤 이 기업의 뭐랄까 이 좋다 나쁘다 이걸 판단할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잘된 결산 관리가 필요하고 높은 신용 등급을 필요로 하고 현금 흐름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겠죠.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재무회계가 필요한데 재무회계 즉 그냥 더 쉽게 재무제표를 만드는 과정에 어떠한 그 회사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룰이라든가 기본적인 어떤 시스템이 없다고 하면 결국 이건 누가 해주겠어요? 남이 해주는데 남이라는 이 남의 개념이 사실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겠죠. 그런데 제가 수없이 많은 컨설팅을 하면서 세무사 사무실의 세무사님들도 만나고 여러 세무사 사무실에서 나한테 올라오는 재무제표를 보면 이 재무제표는 기업을 위해서 다듬어지거나 기업을 위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 그런 재무제표가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냥 작성된 재무제표를 그냥 세무조정하고 세무신고를 한 뒤에 결산보고서 형식으로 집어넣는 형태로 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결국 기업에 남이 볼 때는 기업의 어떤 자기소개서 같은 것 중에 하나가 재무제표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도 안 되고 있는 게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사실상 어찌 보면 마케팅 부분, 영업 측면에서도 잘못된 재무제표 때문에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좀 알고 접근하셔야 된다. 그리고 세무회계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세금을 조금 내겠다, 적게 내겠다, 혹은 억지로 뭐 이익을 만들어야 돼, 왜 사업을 위해서 이런 등등의 사실상 많은 경우에 중소기업들이 세금 신고를 할 때 행하고 있는 이 행위들이 결국은 올바른 회계 관리가 되고 있는 건 분명히 아니죠. 그러나 어쩔 수 없다. 이게 현실이 그런 상황이니 어쩔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이 세금이라는 것도 낼 만큼 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사실은 납세 적정성, 지금 세금을 내가 제대로 내고 있는지 혹은 기존에 과하게 냈던 세금 혹은 덜 냈던 세금 여기에는 수정신고라는 것도 포함해서 경정청구 수정신고 등 결국은 수정신고하는 것도 세금을 줄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야 될 세금에 대한 가산세를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빨리 잘못됐구나 해서 신고함으로써 그래서 경정청구 수정신고 이 부분 그 다음에 분명히 절세 플랜이 있어요. 어떤 우리가 흔한 세액 감면이나 공제 등을 통한 절세 플랜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기업의 어떤 사업 행위를 하면서 발생되는 비용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그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의 세무회계 접근. 그런데 이 모든 것에 기반이 되는 건 제가 판단하기엔 이거라는 겁니다. 뭐냐? 결국은 원가 관리가 되고
원가 관리가 되고, 원가 관리를 통해서 회계 관리 회계라는 어떤 그 경영 회계라는 접근을 가지고, 그리고 결국 이걸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기업의 성과를 관리하는 거예요. 이 성과라는 게 뭐 인적 자원에 대한 성과만이 아니고 기업 가치를 올리고 기업을 효율화시키고 재무 관리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 관리를 하는, 결국은 그래서 이 관리 회계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경영의 열쇠일 것이다. 그리고 상당 부분 효과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들께서 요거, 이게 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받쳐주는 내용, 결국 우리가 중소기업 대표님들에게 좋은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분들께서 노무 관리 컨설팅도 진행하실 것이고 뭐 회계 컨설팅도 진행하실 것이고 할 때 기업의 대표님을 만나서 인사 노무, 재무회계, 세무회계 이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통제가 되고 잘 관리가 되는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리 회계를 토대로 해서 회사 경영을 꾸려나가는 어떤 관리 시스템 혹은 내부 통제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드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계로 한스 어드바이저의 회계로 컨설팅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 다음 장. 한 예를 들어 볼게요. 봅시다. 사장님의, 제가 관리 회계를 사장님의 회계라 그래요. CEO의 회계, 관리 회계는 결국은 재무 회계, 세무 회계가 아닌 관리 회계는 사장님의 회계다. 사장님이 해야 되는 회계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회계라는 말이 들어가서 어려운 것이지, 결국은 뭐냐면 숫자에 대한, 경영을 위한 숫자에 대한 더하기 빼기, 이 부분에 대한 사측 연산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경영에 접근하셔라, 이런 뜻입니다. 자, 요 분이 사장님, 요 분이 한스 어드바이저예요. 자, 아니 회계사 사무실에서, 회계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혹은 회계사 사무실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야. 내가 한 달에 기장료 얼마나 주는데, 이럴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대표님, 세무사 사무실은 음? 세금 신고를 하는 곳이에요. 주 업무가. 거기가 뭐 재무제표를 이쁘게 만들어주고 신용등급 관리를 하고 이런 회사는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곳은 아니에요. 단지 이렇게 얘기하죠.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뭐 등급이 나빠질 텐데, 뭐 세금이 과하게 날 텐데, 뭐 이런 가지급금을 갖고 있으면 장부가 좀 보기 싫은데, 이런 어느 정도의 어드바이스는 하겠지만 적극적인 개입을 하거나 적극적인 장부 결산을, 재무제표를 만들어주는 것은 분명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드는 이유는 결국은 익년도, 내년, 내후년도에 사업계획까지 만드는 게 사실은 재무제표예요. 추정 재무제표까지 해줘야 결국은 사업을 도와주는 거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는 곳은 아니고, 세무사 사무실은 회계에 대해서 적극적인 곳이 아니고 세금 신고에 대해 적극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대표님도 이러잖아. 아니, 뭐, 나는 회계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좋은 물건 만들어. 우리 같이 작은 회사는, 조그만 회사는 뭐, 내 눈에 다 보이는데, 내가 감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자, 규모가, 여러분들, 자, 내가 그냥, 뭐, 조그만, 요만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한눈에 다 보여. 그래서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그러면 어찌 보면 회계라는 개념이, 관리 회계라는 개념이 필요하지 않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자 잠깐만요, 너무 세게 눌러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회사를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회사 규모는 작아요. 요만한데 나중에 이놈의 회사 규모가 이만큼 됐을 때, 이렇게 커졌을 때는 그때 가서 회계가 어떻고 부족한 부분은 시스템을 다시 채워넣기 시작하려면 엄청 힘들어집니다. 결국은
요 시점에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통제 시스템, 관리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놔야 이게 성장해 나가면서 같이 커가는 거거든요. 그래야 누수가 없고 어떤 뭐랄까 그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대표님이 아니 이 조그만 회사 운영하는데 경영하는데 뭐 이렇게 회계가 중요해. 좋은 물건 잘 만들어서 싸게 팔고 뭐 좀 남기고 우리 직원들 먹고 살고 나도 먹고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대표님들이 훨씬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부분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멤버십 여러분들은 대표님들하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럼 대표님, 좋은 물건 하나 만드는데 원가는 얼마나 들어가십니까? 그리고 얼마에 팔아서 얼마를 남기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모르는 분은 없어요. 예를 들면 왜 손해보고 팔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이 마우스 하나를 예를 들면 뭐 10만 원에 만들어서 12만 원에 판다. 뭐 이런 건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할 거라는 거예요. 100만 원 정도 들어갈 거야, 아마. 그래서 120만 원을 파니까 20만 원 남는데 나는 20만 원만 남으면 땡큐야. 과연 이렇게 경영해가지고 이 기업 가치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의문이에요, 저는.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보죠. 20만 원은 수익입니까? 이익입니까? 우리 혹시 구독자 여러분 혹은 멤버십 여러분도 여기 수익과 이익의 개념에 대한 차이를 모르신다면 한 번쯤은 내가 회계 공부를 한번 해야 되겠구나. 대표님하고 컨설팅 하는데 내가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하고 있구나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수익은 우리가 매출액이라고 생각합시다. 이익은 여러 가지 이익이 있잖아요. 뭐 매출 총이익, 뭐 영업이익, 뭐 세전이익, 당기순이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장. 자, 이익을 만드는 회계가 관리 회계예요. 이익을 만드는 회계. 우리가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산, 부채, 자본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재무상태표가 완성되는 건 이런 거죠. 매출을 일으키고 원가가 들어가고 뭐 어떤 총이익이 들어가고 관리하는 비용이 들어가고 비용은 동그라미로 표시합시다. 이런 동그라미 비용이 들어가고 그럼 요걸 더하기 빼기 하면 이제 영업이익이 발생이 되고 또 영업의 수익 뭐 비용이 발생이 될 것이고 특히 비용 중에 우리가 이자 비용이라는 것도 발생이 될 것이고 세전이익이 나오고 세금을 내고 이게 뭐 세금은 아니지만 하여튼 세금과 비슷한 무리하니까 그냥 세금이라고 합시다. 법인세를 내고 원래 우리가 법인세는 당기순이익에서 내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기순이익이 나올 거. 결국은 그럼 뭐냐면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민해야 될 것은 결국은 이렇게 사업을 해서 손익계산서 손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해가지고 2024년도에 손익계산서에서 법인에 얼마의 현금이 들어왔는가 이게 실제 이익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장부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은 아직 현금이 들어오지 않은 것도 이익으로 잡으니까 왜 그러냐면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관리회계 측면에서 들어가면은 이게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잘 단어가 무슨 말인지 헷갈리시면 어, 구글이나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 발생주의랑 발생주의 치면 현금주의가 따로 따라옵니다. 현금주의에 대한 개념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자, 이렇게 이익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익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등의 재무 활동도 할 것이고 기계를 사고 설비 설치를 하는 등의 어떤 투자 활동도 할 것이고 뭐 원재료를 사고 그리고 이것을 팔기 위해서 마케팅도 하고 뭐 어떤 납품도 하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재무 활동을 발생하고 투자 활동도 하고 영업 활동도 하고 이게 결국은 뭐냐면 현금 흐름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이런 행위 자체, 이 경영활동 행위 자체에 기반이 되는 게 관리 회계이고
이 관리 회계에 대해서 이 부분에 이 경영 활동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는 분이 누구냐면 결국은 CEO가 의사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 의사 결정을 위해서 CEO가 회사의 현재 어떤 그 돌아가는 상황을 숫자적으로 잘 모르고 있다면 결국은 CEO는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그쵸? 당연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관리회계라는 CEO를 위한 회계. 제가 이제 내 다음 주에 할 얘기가 이제 관리회계는 숫자로 하는 경영이다. 이 소제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회계가 관리회계인 셈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장부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기초가 되는 장부인 재무상태표에 자금 조달을 하는데 차입금으로 조달했는지 아니면 내 돈을 집어넣은 어떤 증자 활동을 했는지, 즉 타인 자본인지 자기 자본인지, 그리고 이 외부에서 유입된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 유입된 자금이 자산으로 어떻게 투자가 되었는지, 기계를 샀는지 원재료를 샀는지, 그리고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자산을 잘 굴려서 잘 운영해서 어떻게 이익을 내고 있는지. 결국 이익을 내는 건 다시 이제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경영활동에 대한 보고잖아요. 그렇죠? 보고서 개념이기 때문에 매년. 그러면 결국은 관리회계라는 거, 이 관리회계가 왜 CEO, 이익을 만드는 회계이고 CEO의 회계이냐? 이건 뭐냐면 아주 중요한, 결국은 판단과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데이터베이스가 되고, 그 데이터베이스가 과거와 현재를 토대로 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렇잖아요. 2025년에 이익이 얼마나 나갈 것인지 추정을 하고 향후 30년, 향후 5년간 어느 정도 회사를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추정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떻게 자금을 조달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CEO들이? 그런데 그런 고민의 데이터, 그런 고민이 되는 서브 노트, 그리고 그런 고민들이 관리되는 통제 시스템, 이런 것이 없다고 하면 결국 좋은 회사, 기업 가치를 성장시키는 건 어렵다. 그렇잖아요?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어떤 시스템, 관리 시스템, 예측, 결국은 그거잖아요. 플랜 두 C, 체크, 이런 부분들, 액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관리 회계다. 그리고 이 관리 회계가 결국은 뭐냐?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고, 이 이익 창출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CEO다. 즉, 관리 회계는 CEO가 해야 되는 회계이다. 이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선 마무리하기 전에 금요일 날 그 CCF, CEO 캐시 플로우 강의는 잘 했습니다. 잘 했고, 멀리 광주에서 와주신 우리 민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어렵게 오셨는데 저녁도 못 사드리고, 어, 나중에 기회가 있으시면 광주에서 한번 뵈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예. 멤버십 여러분들은 제가 시간을 내서 제가 그 3시간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딱 3시간 했는데 3시간 풀 강의, 시간은 정확하게 한 3시간 30분 정도 했습니다. 풀 강의를 해도 조금 시간이 모자라긴 했는데 3시간에서 뭐 4시간 정도이고, 멤버십 전용으로 해가지고 제가 강의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중에 줌 강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대신 그건 제가 어떤 걸 할 거냐면 노션으로 제가 그 영업하실 때 활동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걸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완성이 되면 제가 그때 이제 우리
노션 프로그램 가지고 멤버십 여러분들 영업 지원 강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 읽고 마무리할게요. 장부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세부 항목을 간과하는 것은 돈을 책상 위에 놓아두는 것과 다름없다. 돈을 훔쳐가는 것은 도둑만이 아니다. 관리가 잘 돼야 됩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